최근에 열렸던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3에서 등장한 세 가지 기술 트렌드는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그리고 메타버스였습니다. 메타버스 하면 흔히들 메타를 먼저 떠올리지만 삼성전자의 임원들도 CES에서 로봇과 메타버스 분야를 신성장 동력으로 꼽았을 정도로 메타버스는 이제 주요 기업들의 최대 관심사죠. 헤드셋은 물론이고 여러분이 타는 자동차의 80%가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개발되고 있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이 기술을 일상에서 접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전 에버노트 CEO 필 리비는 메타버스의 기술적 이슈들은 차차 해결될 문제로 보더라도 스토리텔링의 부재가 메타버스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기술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올지, 아니면 옛날 IBM이 올인했던 세컨드 라이프 게임 붐처럼 그저 투자 거품으로 끝날지 알아보려면 먼저 우리가 투자한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을 통해서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헤쳐보고 이 기술의 진짜 수혜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는 너무 흔해져서 계속 쓰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메타버스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위키피디아에서 메타버스의 정의를 보면 VR과 AR 헤드셋을 이용한 3D 인터넷 네트워크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도 잘 와닿지가 않죠.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메타버스는 예컨대 인터넷과 홈페이지의 관계에서 대범주인 인터넷과 같은 레벨의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의 홈페이지들처럼 메타버스라는 대범주 아래에 다양한 플랫폼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 중에는 메타가 만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도 있고 로블록스나 포트나이트와 같은 게임 플랫폼도 존재합니다. 오늘 다룰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21년 8월에 개봉한 라이언 레이놀즈 주연의 프리 가이입니다. 우리가 게임을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하는 역할의 NPC들, 영화의 주인공 가이도 그런 NPC 중에 하나입니다. 프리시티라는 게임 속에 살면서 매일 똑같은 커피를 주문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출근하지만 행복했던 NPC 가이는 어느 날 저 세상에 섹시함을 가진 몰로토프걸 밀리를 만나고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뜹니다. 게임 속에서 몰로토프걸로 변신한 밀리가 바로 프리시티라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게이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메타버스가 이렇게 신박한 새로운 개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4년 전으로 돌아가도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999년도에 개봉한 영화 매트릭스에서 인간들은 가상현실인 매트릭스 프로그램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매트릭스 속에서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으며 인간들은 자신이 있는 곳이 가상현실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현실인지 가상인지조차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적인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온 인물이 바로 모피였습니다. 매트릭스처럼 현실에서 가능한 모든 것들이 구현되는 정교한 가상 공간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가장 발전된 형태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영화 프리가이의 프리시티, 영화 매트릭스의 매트릭스처럼 메타버스 내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도 알 수 있듯이 메타버스에 있는 상당량의 트래픽은 이러한 플랫폼을 거쳐간 형태가 될 것이고 많은 기업들은 서로 자신의 플랫폼이 메이저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22년 6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주축으로 한 메타버스 스탠다드 포럼이 발족되었습니다. 이 포럼에는 엔비디아, 소니, 퀄컴과 같은 회사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기업들이 모인 이유는 상호 운용성, 그러니까 특정 메타버스 서비스가 다른 서비스와 호환되어 사용될 수 있는 공통의 프로토콜을 정하자는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럼에 안 끼겠다 선언한 기업들을 볼까요? 애플,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메타버스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포켓몬고의 개발사 나이안티, 가상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더 샌드박스와 같은 기업들이 메타와 MS가 주도하는 판에 끼지 않겠다 선언한 거죠.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중 특히 애플이 23년 중으로 혼합현실,
MR 헤드셋을 공개하게 되면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플까지 진입한 형국인데 메타버스가 정말로 모바일을 넘어설 다음 대세가 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015년 홀로렌즈를 출시하면서 MR 분야에 진입했고,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분야에서 기술을 상용화해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퍼스트 무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떤 성과를 냈고 이 기술의 시장성을 어느 정도로 입증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2015년 1월 첫 번째 홀로렌즈의 광고를 보면 오토바이 디자인 시뮬레이션을 예시로 들고 있죠. 4년 후인 2019년도에 나온 홀로렌즈 2의 광고를 봐도 좀 더 정교하게 진화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또 오토바이 디자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홀로렌즈 2 광고에서는 의학과 영화산업과 같은 분야에서 MR 기술이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예시를 볼 수 있습니다. 홀로렌즈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는 타겟이 일반 고객의 생산성 증대와 엑스박스를 위한 게이밍, 이 두 가지였다고 해요. 그런데 홀로렌즈의 금액대가 개인이 쉽게 살 수 있는 금액대는 아니죠. 결국 제품 개발을 거듭하면서 대중을 상대로 한 판매 대신 기업을 상대로 한 판매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은 도요타, 벤츠 미국 서비스 센터, 그리고 미국 3대 군수회사 중 하나인 로킷 마틴과 같은 회사들의 홀로렌즈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에는 미군에 10년간 220억 달러 계약에 홀로렌즈 12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수많은 유명 기업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MR 기술을 신뢰하고 실질적으로 계약도 많이 따냈는데, 그럼 충분히 수익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어떤 상품이 뜨겠다, 그렇게 해서 이 회사가 엄청 돈을 벌겠다 판단을 하실 때 보셔야 될 게 4가지가 있습니다. 기술, 제품, 시장, 그리고 고객, 요 4박자가 수익을 내는 황금비를 만드는 공식이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MSO의 홀로렌즈 기술 기깔납니다. 제품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장과 고객이 너무 작아요. MS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 세일즈의 문제가 뭐냐면, 쟁쟁한 회사들이 사주니까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기는 너무 좋은데 절대적인 구매 수량 자체가 또 너무 적다는 거예요.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고객에 판매한 홀로렌즈의 수량이 약 3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만약에 중소기업이면 30만 개 팔았고 미군이랑 10년 계약했대, 그러면 뭐 대박 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잖아요. 전 세계 내 집집마다 윈도우를 팔던 회사가 홀로렌즈와 메타버스에 투자하였는데 투자한 자금에 비해 판매 수량이 적어도 너무 적다, 이런 거죠. 그래서 MS에서도 이렇게 계약 성과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타처럼 홀로렌즈와 메타버스에 올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장과 고객층을 넓혀보면 제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하반기에 MR 헤드셋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는데, 현재 추정되는 가격이 헤드셋당 3,000달러라고 해요. 가격은 MS보다 조금 낮은 금액인데 타겟 고객은 MS와 달리 일반 유저입니다. 기기의 타겟이 일반 유저니까 주요 활용 앱도 게이밍,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이 3가지라고 해요. 메타가 보여주고 있는 메타버스와 기능상의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MS처럼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메타든 애플이든 MR 헤드셋을 대중에게 팔 때는 요 3가지 기능이 다라는 거예요. 게임 시장을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2019년 닐슨의 슈퍼데이터에서 게임 시장의 마켓 사이즈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XR, 그러니까 AR과 VR 기기 시장의 규모가 63억 달러였다고 해요. 전체 글로벌 게임 시장 규모가 1200달러가 조금 넘으니까 대충 요 기기 관련 게임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게임 산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모바일 게임이 644억 달러를 차지하니까 1등이랑 비교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게 이 XR 업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게임 산업이 코로나 버프를 받은 2020년 통계를 볼까요? 모바일 게임이 73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XR은 겨우 4억 달러 늘어서 67억 달러 규모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 XR 업계의 기술 발전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프라이프 알릭스와 같은 게임을 보시면 VR 게임 기술의 발전 속도가 실로 놀라운 정도거든요. 그런데 역시 기술은 눈부신데 시장이 너무 작죠. 그리고 생각보다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 차지하는 포션도 참 작아요.
그럼 이번에는 게임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쪽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메타가 유망 분야로 꼽고 있는 교육 분야나 업무 환경 개선과 같은 것들인데 딱히 새로울 게 없는 분야죠. 애플이든 메타든 대중을 상대로 한 메타버스 기기들이 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들은 사실 이미 현실에서 휴대폰, 컴퓨터 등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시장들의 제품들을 혁신시키려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많은 돈을 주고도 기능상 큰 이득이 없을 것 같다는 거예요. 결국 MR 기기가 없으면 안 되는 드라마틱한 니즈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 멋있는 기계들을 핸드폰만큼 필요로 하지는 않게 될 거고 시장 자체를 확장시키기에는 판매 수량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리포터 얘기를 들어보면 메타는 뭐 그렇다 쳐도 애플이 만들면 뭐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장의 기대가 존재하거든요. 애플이 메타버스 기기의 주요 기능 3가지 중에서 뭐 하나라도 대중화에 성공한다면 말이죠. 특히 미디어 분야에서 애플의 메타버스가 대중에 어필하기에 효과적일 거라고 보여요. 최근 블룸버그의 발표에 따르면 애플이 기존 애플 TV를 업데이트하면서 VR 미디어 컨텐츠 파트너로 디즈니와 돌비를 선정했다고 하죠. 14개의 카메라가 장착된 헤드셋을 끼는 순간 2개의 4K OLED가 어디에서나 극장이 되는 와이드 스크린 환경을 만들어준다니까 홈시어터에 돈을 쓰시는 분이라면 개당 3,000불이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플은 첫 해 판매 수량으로 100만 대를 예상하고 있는데 당연히 첫 해 수량만으로는 회사의 미래가 여기서 바뀐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기에 들어선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MR 헤드셋 리얼리티 프로가 애플의 미래 먹거리가 될 아이템이라고 내부적으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메타 등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메이저 기업들이 수조 달러의 사업 기회를 메타버스에서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회사의 공통점은 외부 고객에 메타버스 상품을 팔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부 고객, 즉 회사들이 직접 메타버스를 업무에서 사용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고 메타버스의 효용이 얼마나 입증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디즈니 플러스의 만달로리안 시즌2는 인더스트리얼 라이트 앤 매직에서 만든 스테이지크래프트를 사용해 제작되었습니다. 스테이지크래프트의 버추얼 프로덕션 키트는 LED로 만든 원형 가벽을 포함하는데 이 가벽을 통해서 특수 효과가 적용된 실시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 가벽으로 가상의 공간에 디자인된 세트가 보여지게 되고요. 과거에는 군부대 사이즈의 세트 디자이너들이 몇 달씩 세트장을 만드는 데 소요되었고 그 이후에 촬영된 화면에 다시 컴퓨터 그래픽을 입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그런데 이제 스테이지크래프트 기술로 촬영 스텝도 함께 특수 효과가 입혀진 화면을 보면서 촬영하니까 촬영 시간이 엄청나게 단축되었다고 해요. 이후에 추가 특수 효과를 입히는 것도 모두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마존, 지멘스, BMW는 메타버스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방식으로 물류 창고와 제품 제작 공정을 가상에 만들어서 모든 디테일을 계산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로 시뮬레이션을 거치게 되면 좋은 점이 로봇에 학습시키기가 좋아요. 전체 제작 공정을 자동화하고 무인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로봇을 운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거죠. 특히 자동차 업계에서는 인간의 눈에 가장 가까운 해상도를 구현한 VR 기술로 유명한 바루요라는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제조업체의 80% 이상이 작업 중 바루요의 헤드셋을 사용해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으니까요. 바루요의 고객 중에는 볼보, 기아자동차, 에스턴 마틴, 보잉사가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에 따르면 가상현실 기술의 도입으로 당초 며칠씩 걸리던 글로벌 설계 검토를 단 1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런데 메타버스가 산업에서만 쓰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존스 홉킨스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수술이 점점 더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해요. 헤드셋을 착용한 의사들이 증강현실을 활용한 컴퓨터 가이드 시스템에 따라 고난이도의 수술을 진행합니다. 컴퓨터를 통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보면서 정확하게 어느 부위로 나사가 들어가는지, 메스는 어느 부분을 자르고 있는지를 보면서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존스 홉킨스에서는 척추 관련 수술에만 100건 이상의 케이스를 이런 방식으로 시행했는데 AR 기기의 가이드가 98%의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요.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보면 메타버스가 군수, 자동차, 게임,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답 하나를 꼽기 힘들 정도로 그만큼 가능성이 크다는 거겠죠. 그럼 이번에는 메타버스 붐의 진짜 수혜 기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까지 보면 메타버스의 내부 고객, 외부 고객의 니즈가 다 달라요. 특히 내부 고객의 니즈를 보면 의학에서 영화 산업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분야로부터 니즈가 나옵니다. 가만히 보면 메타버스에 있어서 모든 니즈를 만족하는 하나의 절대 반지라는 건 없는 듯하고, 이 분야는 오히려 주문 제작형 반도체 생산 산업인 파운드리 업계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에서는 각종 회사들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 여러 목적의 반도체 칩 제작을 대응해 주는데, 메타버스의 다양한 니즈의 제품들도 파운드리 업체가 대응할 제품들 중 일부일 거라는 거죠. 앞선 예시들에서 알 수 있듯이 메타버스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회사마다 사정이 다르고 제품 목적도 다르고 스마트폰만큼의 성공 여부도 장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반도체는 필요할 테고, 결국 메타버스 붐의 진짜 수혜 기업은 삼성전자, TSMC 그리고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제조회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시장 가치는 2016년 약 180억 달러에서 2022년 7월에는 4,540억 달러 규모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16년에서 2023년까지 엔비디아의 매출은 무려 536%가 증가했다고 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2003년도에 IBM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았던 세컨드 라이프라는 메타버스의 시조새급 정도 되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언론에서 이게 앞으로의 미래라면서 앞다투어 발표가 되었고, 2007년쯤에는 사용자가 960만 명을 달성할 거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엄청난 투자와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다 2007년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폭망 태클을 타는데, 결국 이 투자 실수로 IBM과 세컨드라이프 모두 수천 명의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습니다. 물론 현재의 메타버스 기술 수준은 세컨드라이프 때보다 훨씬 더 발전했지만, 세컨드라이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지 눈에 보이는 기업들만 보고 투자처를 고르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요즘 메타버스 대표주를 검색해보시면 로블록스가 꼽히던데, 로블록스의 플랫폼이 대세가 될지, 포트나이트가 될지, 아니면 메타가 뜰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건 이 정신없는 전세계 메타버스 붐에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은 이 모든 플랫폼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될 거라는 거죠. 단순히 수혜주라는 기사에 혹해서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해당 업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IBM이 저지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세계경제와 투자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실 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